걷기는 무척이나 훌륭한 암치료 보조제입니다. 암에 관하여 저는 소장암 3기라 수술한 지 1년 되었고 지금은 항암 치료 중입니다. 맨발로 걸어도 되나요? 맨발로 걸으셔도 되고 맨발로 걸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다른 치료는 필요 없고 맨발로 걷기만 하면 소장암이 낫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암을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 중이라면 체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셨을 겁니다. 항암 치료제가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1세대 항암제가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1세대 항암제는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는 곳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암세포의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항암제를 선택한 것이지만 암세포뿐만 아니라 장내의 점막세포, 입속의 점막세포, 머리카락, 피부 이런 것들도 세포가 빨리 자라는 조직이라서 항암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도 없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항암제를 쓰신다면 몹시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무기력한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도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고 햇빛을 보는 것이 전반적인 면역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운동 효과뿐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수면의 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치료를 끝까지 잘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력과 면역이 떨어져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등의 표준적인 치료를 끝까지 못 받고 중도 탈락하곤 합니다. 이분들도 맨발 걷기와 함께 적절한 식이요법과 영양의 균형을 찾아가신다면 분명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암 환자는 표준 치료와 함께 맨발 걷기 하시기를.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수술이나 항암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표준 치료를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 가운데 더 이상 다른 치료에 의지하지 않고 맨발 걷기만 열심히 하셨다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에 대한 의지와 강한 신념에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엄청난 성과이고 실제 그 기전을 자세히 밝혀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의 표준 치료를 다 받으면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분 중 간혹 마치 다른 치료는 받지 않고 맨발 걷기만으로 다 나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아야 하는 많은 암 환우를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5년 암 치료 생존율이 43%에서 72%로 무려 29%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치료 기술이 좋아진 면도 있고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생존율이 높아진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준 치료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치료입니다. 더 이상 표준 치료가 어려운 분은 맨발 걷기에 올인하는 것은 그것은 좋습니다. 치료도 치료지만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깊게 자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삶이 좋아질 테니까요. 그렇지만 표준 치료, 즉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표준 치료는 뒤로 하고 맨발 걷기만으로 해결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맨발 걷기는 무척이나 훌륭한 암 치료 보조제입니다. 그러나 제때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술을 받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도 주치의와 잘 상의하여 자신의 체력과 몸 상태에 맞추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중에 체력이 떨어지고 입맛을 잃고 모든 의욕도 사라져갈 때 맨발 걷기는 당신이 끝까지 그 길을 잘 지나가도록 돕는 훌륭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맨발 걷기가 괜찮을까요? 골다공증은 뼈를 새로 만드는 세포의 활동이 낡은 뼈를 제거하는 세포의 활동보다 현저히 떨어질 때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노화, 성호르몬의 결핍, 비타민 D 결핍, 무갑상선 질환 등 다양한 질병으로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넘어지거나 외부의 충격에 골절이 쉽게 생깁니다. 골다공증이 심하면 심지어 기침을 하다가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맨발 걷기가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소변으로 인산이 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간접적인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실험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맨발 걷기의 기전을 살펴볼 때 신발을 신고 걷는 것에 비해서 골다공증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약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다공증 약과 비타민 D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운동입니다. 물론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약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대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약이나 영양제만 복용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골다공증이 설사 좋아졌다고 해도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골밀도가 높아지면 넘어졌을 때 골절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계속 약해지고 삶의 활력도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약으로 보충하는 것보다 골다공증이 또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고 아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고 골밀도가 높아졌다고 통증이 호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만 먹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설사뼈가 좀 더 단단해진다 하더라도 치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당연히 약을 드시면서 맨발 걷기를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더 활기찬 인생 후반전을 누리시기를 추천합니다. 당뇨가 좋아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당뇨 초기라면 맨발 걷기를 통해 호전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당화혈색소가 10이 넘는 심한 당뇨이거나 오랫동안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이 맨발 걷기만으로 당뇨를 회복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효과는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저는 맨발 걷기를 추천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의 운동 효과에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당뇨의 문제가 염증이 잘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염증을 줄이는데 맨발 걷기가 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약물 치료 없이 맨발 걷기만으로 당뇨가 좋아지는지 묻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부 환자분 중 맨발만으로 좋아졌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아직은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더 낮아진다는 분도 많이 있고 공복 혈당이 낮아졌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경험을 감안한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것이 아직까지 명백하게 의학적으로 다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당화혈색소 5.7에서 6.4 정도의 전당뇨 상태라든가 당뇨로 진단받은 초기라면 엄격한 식단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 운동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때 운동의 하나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은 강추합니다.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이거나 당뇨발, 당뇨병성 말초신경염 등이 있는 분은 맨발 걷기 전에 반드시 파상풍 주사를 맞으시고 맨발 걷기 후에 발을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서 상처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만과 체중 조절. 저는 저체중인데 맨발 걷기를 하면 체중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분은 아마도 많은 분이 맨발 걷기 하고 체중이 줄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만이나 과체중인 분이 맨발 걷기 후에 체중이 줄어들었다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체중이었던 분이 살이 빠져서 더 힘든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체중 감량이라도 내용을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수분만 빠지고 어떤 분은 단백질이 빠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체중이 줄어든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부종이 심했던 분이 수분이 많이 빠졌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단백질이 빠지면 근육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지방이 빠진 것이라면 아주 좋은 감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이 빠지고 단백질이 늘었다면 체중에 전혀 변화가 없거나 간혹 체중이 조금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체중의 변화뿐 아니라 건강한 감량인지 반드시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분의 경우처럼 체중이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만 단백질이 잘 보존되고 지방만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체중인 분이라도 건강한 감량은 특별히 몸에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혈압. 주 5일 바닷가 물 있는 곳에서 맨발로 1시간씩 걸었는데 혈압이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좋은 반응입니다. 축하합니다. 실제로 고혈압이 떨어진다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뇨보다 고혈압이 좋아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분들은 30까지 떨어졌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코어 근육이 튼튼해지고 발바닥이 많이 자극되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서 혈압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당뇨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증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연구해서 고혈압 초기인 분들 그리고 혈압이 높아서 약을 계속 늘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맨발 걷기를 통해서 혈압을 더 낮추는 그런 효과를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혈압. 저는 저혈압입니다. 맨발 걷기 하고 나면 혈압이 더 낮아질까봐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고혈압이었던 분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이 튼튼해지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혈압인데 맨발 걷기 후에 혈압이 더 낮아져서 문제가 되었다는 분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혈압인 분이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아주 튼튼해서 체력이 좋거나 아니면 무지무지하게 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장이 튼튼한 운동선수나 마라톤 선수라면 혈압이 정상인보다 좀 더 낮습니다. 워낙 심장 근육의 힘도 좋고 혈관의 탄력성도 좋아서 조금만 심장이 짜주더라도 많은 양의 혈액이 말초 혈관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혈관 내에 압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연자분은 이렇게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혈압이 낮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체력이 매우 약할 가능성이 더 높죠.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쓰러지기 때문에 이런 분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안전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낮은 분은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심장이 약해지고 전반적인 체력은 더 떨어집니다. 사연자분은 부디 낮은 단계에서부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맨발 걷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